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를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도 강민우 트레이더님이 생각이 납니다. 돈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3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만든 트레이더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트레이더님이신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한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더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고 한꺼번에 매도하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했을 때 이 효용성은 그 어떤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접근하면 좋을지 기본부터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다. 수도 없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연차가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본인들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선정의 기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면 매수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봉상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래도 1조 원 이상 거래가 터지는 종목,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기본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분할 매수를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할, 즉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매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소 1조 원 이상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산업 내 대장주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원전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어. 뭐 두산에너빌리 같은 대표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에서만 이런 거래대금이 포착이 됩니다. 조금 러프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이런 분야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도 정말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하루에 1조 원 이상 터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이 과정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제도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만큼 뭐 ETF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공매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상환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자금들이 한 번에 유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입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자금이 집중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는데 주가가 그것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경우를 보셨나요? 없을 겁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다라는 결국에 호재성 이슈가 있거나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제도적인 흐름들이 묻었다고 해서 꺾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할게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와가지고 공매도를 크게 쳤어요. 단기간으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란 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공매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되사서 갚아야 됩니다. ETF 자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ETF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에 이 뭉칫돈들이 한 번에 모여서 시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크게 발생하는 종목을 1순위로 종목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만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검색 시 키워드 하나만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항목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0150창에서 거래대금이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지금 화면이 보여질 텐데, 여기서 5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파란색 나오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표착이 될 텐데, 종목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대상 변경 클릭하셔서 ETF나 ETN, 스펙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안 나오게 되니까, 우선 연습하실 때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실시간 검색창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는 걸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 뭐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대형 주변들만 보일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보냐, 평소에 잘 안 보이다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포착이 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시면서 좀 눈에 익히시는 게 좋은데, 뭐 모바일로도 여러분들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전부 다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이거는 만들어 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과 검증 창을 통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한 4월달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는데 평상시에 자주 안 보였던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매일 잡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어떤 종목 보신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다 갑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을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잡혔는데 한번 어떤 자리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포착이 됐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여기서 거의 준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날 1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포착이 됐던 건데, 이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도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매 전략이 뭐죠? 당연히 첫 번째는 돌파 매매가 될 거예요. 자, 기존의 고점, 최대 거래량이 터진 매물대들을 뚫으면서 올라간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 또는 최다 거래가 발생한 구간들을 돌파를 했다면은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 맥점으로 봐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를 정확히 캐치해서 매매하는 게 전업 투자자분들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럼 보통 매수를 하실 때 본인만의 매매 타점을 찾아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접근을 했어. 좋은 종목들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주가가 급락할 때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급등한 이틀 뒤만에 거의 저가 기준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100% 비중을 다 들어갔다면은 버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서 싸게 잡으신 분들도 중간에 못 견디고 털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매 비중을 잡는 게 좋냐? 처음 진입을 할 때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종목을 3번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밴드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는 50만큼 매수를 하고 그 다음 30, 20만큼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비중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1대 1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이 의문점을 갖고 보셔야 되고, 추가 매수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포착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첫 번째로 접근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급등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냐, 보통은 저는 단기 추세 주도주를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매매할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1순위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5 이동평균선이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왔을 때 1차적으로 진입을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더라도 거의 평균 단가를 절반 수준까지 좁힐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매매를 하든 간에 본인만의 기준이 중요하다. 또는 기준봉이잖아요. 지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중심선부터 3분의 1 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오게 되면은 3차 매수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1차 매수가 됐을 거고 2차 매수 맞닿았을 때 됐을 거고 3차 매수는 요 밴드에 들어왔을 때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분할 매도를 할 때 내가 추가 매수까지 2차례, 3차례 진행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고점 구간,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비중을 좀 줄이고서 나머지 전략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 추종 주도주잖아요. 주도주기 때문에 5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이 포착이 됐다면은 일부라도 또 매도를 진행을 하겠죠. 최종적으로는 데드 시그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중단기 이동평균선도 전부 다 이탈을 하고 거래량도 기존에 횡보할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는데 밀려버렸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3차 매도까지 전략으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적용하기 좋은 패턴은 어떤 게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매수는 무조건 돌파 타이밍을 본다. 자, 두 번째 매수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추종한다. 뭐 예를 들어서 5선 조금 길게 매매하시는, 뭐 내가 2주 정도는 보유를 하는 편이야 하면 10선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매수는 기준봉의 중심선. 보통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가고요.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아갑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기준봉의 시작점 이탈 시 정리하고 다시 타이밍을 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봤던 이 종목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좀 적용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매수 돌파 타이밍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수 단기 이동 평균선을 추종할 때 이렇게 맞닿는 지점들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준봉, 이 장대 양봉이 보통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면 기준봉이라고 불러요. 이 캔들의 중심선 또는 3분의 1 지점 사이를 최종 매수 밴드로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점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는 손절 포지션을 좀 잡는 편인데 생각보다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들어가도 비중이 그렇게 크게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많아봐야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5개 이상을 꾸릴 수 있는 비중 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맥시멈 뭐 10%에서 20% 내외로 설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 사람 스타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단기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 이 시가를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되는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첫 번째 자리를 밀렸다라는 거는 추세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못 잡으면은 손실폭 그 이상 커지는 경우 정말 파다하게 많고, 물려있는 기간도 월등하게 길어져요. 막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첫 번째 자리는 중요하게 보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새 시장 분위기가 좋고 뭐 뉴스가 세고 관련주들이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강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 최근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로봇 관련주 막 올라갈 때 A라는 로봇이 올라가. 내가 B라는 로봇주를 관심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안 사면 막 놓칠 것 같고 내일 당장 그냥 갭상승하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섹터별 괴리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지금처럼 강한 시장일수록 더욱더 분할 매수 접근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만큼 변동성도 높아요. 하루 만에 뭐 지금 삼성전자 10%씩 빠지고 하이닉스 15%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분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매매의 정답은 없어요. 제가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매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지표를 추종을 하셔도 돼요. RSI 뭐 50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 매우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뭐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를 한다.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에요. 엔벨로프도 매우 훌륭한 지표입니다. 그 외에도 뭐 MACD라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을 텐데 뭘 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가 사용하는 지표들 안에서 정확한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차트 패턴에 대한 매매 전략들, 뭐 캔들 패턴에 대한 매매 전략들, 이동 평균선을 통한 매매 전략들, 지표를 통한 매매 전략들 뭘 보시든 승률은 5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환경만 제대로 받쳐주면은 승률이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70%, 80%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즉 시장의 관심도가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매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관심도의 수준, 시장 관심도가 어느 정도 몰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내가 결과가 좋았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매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귀에 많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도 뭐 거래대금 무조건 봐야 된다. 두 번째도 거래대금, 세 번째도 거래대금, 네 번째도 거래대금입니다. 지금은 사실 종목 물리더라도 거래대금 큰 종목 들어가면 물릴 일이 거의 없어요. 탈출 10번 중에 7, 8번은 탈출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장 관심도가 있는 주식들을 보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튜브 채널 내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과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뭐 다른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방인데, 구독자님들은 이 방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고정된 댓글 보시면 링크가 달려 있는데 저희 댓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통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에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뭐 설문조사 통해서 저희 영상 제작에 또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제공드리고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어떤 내용들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신세계라는 종목이었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공유드렸던 게 오늘 오전 10시 14분에 한 차례 공유드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10시 14분에 움직였던 흐름을 좀 보도록 하면은 장 초반에 상승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걸 보실 수가 있죠. 45,000원 구간에서 언급을 드린 건데 오늘 장중 53,000원대까지 상한가 올라가 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 제 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들을 좀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공유드린 내용 보면은 6월 24일이면 언제죠? 이틀 전입니다. 제가 이틀 전 종가 기준으로도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 현재 실제로 매매한 것도 보여드린다고 바이셀 마켓까지 찍어드리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개별 코멘트는 남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종목들이라든가 저희 강의 내용에 기반되는 종목들 또는 이슈적으로 충분히 추후에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시초가 관심 종목, 아침에 공략하기 좋을 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자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시장 인사이트들도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자에도 제가 장 초반에도 보수적 관점 유효하다라고 일주일째 부담감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8%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랬었죠. 조만간 또 이런 수급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인사이트가 크게 필요하다,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입장 가능하신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링크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클릭하시면 즉각적으로 이제 텔레그램도 입장 가능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교재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입 버튼이 열려 있는데 이 가입 버튼이 열려 있다 보니까 유료 리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딩 상품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무료 텔레그램망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주를 좀 잘 주는 업체들을 제휴를 맺어서 체험권을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전문가님들 통해 가지고 현재 이런 체험권들을 받아놓은 거라서 한번 참고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체험권 같은 경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식당 유튜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간단한 내용으로 좀 인사를 드렸는데 실전 매매 기반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사이트들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